PTR 토프 매스 1000 자료 처리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진행을 한번 해봅니다. 먼저 바로 들어갈게요. PTR 자료 분석 차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냥 먼저 PTR 뷰어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름을 정하고요. 그리고 처리할 파일, 분석 파일을 이제 불러오게 됩니다. 자, 불러온 다음에 타임 오브 플라이트로 이제 측정을 한 매스 스펙트럼에 대해서 시간하고 매스에 대해서 맞춰주게 되는 매스 칼리브레이션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피크에 대한 정성을 실시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농도로 이제 뽑아내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는 이제 저장을 하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요 작업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이 작업이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물질을 계속 정성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넘어가 보죠. PTR 뷰어를 실행을 하면은 지금 상단에 보는 PTR 매스 뷰어 3.3.13, 자, 이게 최종 버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 최종 버전을 이제 받는 것도 이제 좋긴 한데, 버전마다 약간 처리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이렇게 뷰어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최초 여기에서 이제 new, open, save, 그리고 요 상단에 있는 요 아이콘들 있죠. 조그만한 이것을 활성화 탭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탭들이 있는데 요 탭들을 이제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new, open, save, add, remove 여기까지는 이제 파일과 처리할 파일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create부터 쭈르륵 여기까지는 실제 로우 파일을 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그런 어떤 사항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파일들이 오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매스 스펙이 이제 뜨겠죠. 타임 오브 플라이트에 따라서 매스 스펙.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싱글 아이온, 여기에서 어떤 컴파운드를 우측에서 선택을 여기서 하게 되면은 이쪽에 싱글 아이온에 대한 인텐시티나 농도가 이제 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뉴를 누르면은 그죠? 프로젝트 퍼스트. 지금 현재 떠 있는 프로젝트를 저장을 할 거냐? 필요가 없죠. 노를 하고, 자, 우선은 봅시다. D 드라이브, 제가 이 드라이브, 네, 이 드라이브에 퀴스트, 네, PTR 해놨고요. 칼리브레이션, 오늘 날짜가 1026인가요? 27로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로 하면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생성이 됐고요. 맨 위에 이제 보시면 이 칼리브레이션, 자, 2021 1027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파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 파일은 나중에 내가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해 놓게 되면은 프로젝트 파일만 오픈을 만약에 한다 하면은 내가 예전에 처리했던 방식이 그대로 다 이제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위주로 해서 잘 정리를 해 놓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우선은 껍데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안에다 채워야 되겠죠. 이게 아니고요. 이따가 이쪽입니다. add, remove. 자, add. 자, 파일. 제가 키스트 여기 있습니다. 요 데이터 파일. 요거를 하면 이쪽에 올라오네요. 자, 데이터 파일이 이제 왔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위에 보이는 게 지금 PTR 토프에 대한 매스 스펙입니다. 전체를 한번 볼까요? X를 누르면 전체가 보이겠죠. 총 측정을 대략 한 380 정도까지 측정을 했네요. 자, 380까지 측정을 이제 했고, 그리고 한번 매스 스펙을 한번 살펴볼까요? Y. 오케이. 그리고 이 밑에 하단에 요 파란 바를 옮기면은 여기 밑에 이제 사이클이죠. 지금 총 사이클이 일시백 천만 29,900 사이클, 29,900 초겠죠. 초 동안 계속 측정을 이렇게 한 거고요.
요걸 이렇게 움직이면은 네, 이렇게 뭔가 보이죠? 네, 이렇게 뭔가 달라지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확인해 줘야 될 사항이 자, 28번에 대한 건데, 자, 실질적으로는 자,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한 게 자, 2937초. 2937초니까 자, 60으로 넣으면은 6, 5. 한 50분 좀 안 되게 측정을 했네요. 자, 50분 좀 안 되게 이제 측정을 했고, 요 사이클을 봅시다. 앱솔루트 타임으로 하게 되면은 현재 그 시간, 그리고 상대적인 시간으로 하면은 실제 0 해서 총 한 48분 정도 이제 측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위에 요 파란색은 요 파란 바를 움직이면은 그죠? 그때 측정했던 매스 스펙이고요. 요 빨간 거는 에버리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전드를 표시를 하면은 위에 이제 에버리지와 이제 커런트 값이 이제 있죠. 커런트 값이 있죠. 그래서 현재 값하고 에버리지 된 값. 자, 요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오른쪽은 누르게 되면은 사전에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PTR 매스 이제 측정을 하기 전에 입력이 된 매스 라이브러리에 대한 항목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걸 이제 클릭을 하면은 그때 측정했었을 때 계산이 된 MG 칸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몇 개가 이제 됐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매스가 240 정도까지 사전 정의된 그 물질들이 쭉 이제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인스트루먼트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요. 인스트루먼트 데이터는 장비의 어떤 측정 상태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와 같이 드리프트 볼테이지 값, 그죠? 얼마나 안정적으로 장비의 어떤 장비에 인가되는 팩터 값들이 정확하게 잘 이제 됐나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대략 뭐 이런 작업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데이터 파일을 이제 프로세싱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주어야 되는 사항이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분석 파일 불러오기까지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매스 칼리브레이션을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토프에서 매스 칼리브레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스 칼리브레이션 여기에서 이제 칼을 누르고요. 자, 칼을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매스 칼리브레이션 탭이 팝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포인트로 되어 있네요. 지금 자, 21번과 자, 203번. 자, 203번 이 뭐냐? 자, 이 그 토프에서 이 PTR 토프는 여기서 보시면은 맨 뒤쪽에 뭔가 큰 게 휴즈한 게 이제 두 개가 있죠. 자, 200번대하고 자, 330번대입니다. 자, 아이오드를 이제 사용합니다. 일테면 우리가 요오드라고 하죠. 이 요오드 두 개 붙은 걸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내부 표준 물질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G 교정을 위한 내부 표준 물질로 이 아이오다인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붙은 거.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여기 자 330번대에 나타나죠. 자 330 정확하게는 뭐냐 330 거의 1번대 하고요, 그죠?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자 204번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매스칼을 한다는 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물질로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토프 AMS도 그렇지만 PTR 토프 매스에서는 우리가 프라이머리 아이온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H2O 지금요. H2O 모드에서는 H2O 그래서 H3O 플러스 아이온은 항상 나오니까 이걸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NO 플러스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NO 플러스는 임퓨리티로 이제 작용을 하지만 이거를 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주의할 점은 이게 매우 휴즈한 피크이기 때문에 선정 시 매우 유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임퓨리티이기 때문에 장비 조건에 따라서 이 피크의 높낮이 그리고 좌우 드리프트가 약간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 사용을 할 때 주의를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자, 칼 작업을 할 때 여기선 두 개로 했어요. 두 개로 한다는 거는 자, 21번하고 203번 이 두 개 H3O 이온이 나온 시간 이걸 이제 타임으로 나타내 보죠. 그죠?
이 시간하고 매스를 매칭시키는 건데 2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2포인트보다는 3포인트가 나을 것이고 3포인트보다는 4포인트가 나을 것입니다. 그죠? 포인트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매스 레인지에서 포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그죠? 확률적으로 정확할 수 있죠. 어차피 이 함수를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2포인트 칼, 뭐 6포인트 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고 있는 물질. 자, 21번. 오케이. 203번 정해줬단 말이죠. 한번 가보죠. 21번. 자, 클릭을 하면은, 자, 21번을 가서, 이렇게 해서 이 노란, 이 초록색 바를 움직여줍니다. 뭐 센터로 맞춰주면 좋겠죠. 안 맞춰줘도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밑에 보게 되면은, 자, 서치 레인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매스 0.4 이내에서는 해당 피크를 다 디텍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죠? 자, 0.4, 0.3, 0.2, 0.1. 자, 이 레인지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 레인지를 조절을 해주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그 초단위로 어떻게 보면은 어큐이션을 하는 스펙트럼은 상당히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에버리징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자, 에버리징을 하나도 안 한다. 자, 요게 지금 에버리징을 하나도 안 한 거고요. 이거를 이제 60개를 에버리징을 한다. 자, 그리고 한 600개를 에버리징을 한다. 그죠? 뭔가 좀 달라지죠. 그리고 언제 측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장비를 최초 이제 여러분들께서 안정화를 한 다음에 이제 측정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을 하잖아요. 수집을 하는데 이 토프라는 녀석은 중요하게 두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는 압력, 하나는 온도입니다. 그래서 압력은 대부분 이제 일정하기 때문에 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 플라잇이 이제 변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온도가 증가하면 우선은 그죠? 기체 간의 어떤 거리, 이온 간의 어떤 거리에 있어서 민프리 패스웨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당연하게 아주 미량의 어떤 온도가 약간의 온도, 뭐 1도, 2도, 3도, 4도, 5도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온의 어떤 이동 플라이트 하는 시간이 이제 변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자 60초로 이제 하고요. 60개. 그리고 이 뒤로 가보죠. 203번. 자, 203번 어느 정도 잘 맞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쇼핏 프리뷰를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포인트가 20하고 200이에요. 그죠? 이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함수는 이 매스 타임 빈 릴레이션, i는 뭐 b 플러스 a 루트 m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코드보다 토프가 훨씬 어떻게 보면은 정성하게 이제 되게 편한 어떤 그런 면이 있어요. 계산이 되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스타트 칼리브레이션을 해 보면은 이렇게 60초씩 딱딱딱딱 해가지고 되면은 이게 지금 끝나요. 그렇죠? 이 두 개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이 교정이 정확하게 잘 됐다고 우리가 확인을 하기가 상당히 매우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제 생각은 제 판단은 3개 이상은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3포인트 칼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 공기 중에 항상 있는 물질, 항상 존재하는 물질, 미량이지만 저는 그래서 아세톤을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50.0491 네, 이 아세톤 이 녀석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 대기 중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존재합니다. 아무리 깨끗한 공역에 가도 항공 관측을 하더라도 이 아세톤은 항상 있습니다. 대략 뭐 1ppb 정도 그런 어떤 수준 항상 있으니까 이 친구는 항상 넣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아세톤이 들어오죠. 자, 이렇게 3포인트를 하게 되면은 쇼핏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함수 곡선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매스 에러라고 하는데 실제 21번 때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0.6 약간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는 왼쪽, 우리가 피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는 왼쪽, 플러스는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세톤은 약간 플러스로 가 있고요. 이 뒤로 가는 건 약간 0에 이제 수렴이 되는 그런 어떤 양상입니다. 에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 하나 런에 대한 것이고, 이것을 스타트 칼을 해보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어떤 매스 칼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자, 봅시다. 뭔가 좀 약간, 그죠? 이게 지금 교정
물질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거라서 이런 특성을 보이는 것 같은데 좀 특징적이죠. 우리가 보통 안정적이라고 이제 한다는 것은 무언가 뭐 선형을 가거나 아니면은 편차가 뭐 0에 수렴이 되거나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이 매스카를 할 때 안정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루트 메인 스퀘어 에러예요. 자 질량과 시간에 따른 관계의 어떻게 보면은 편차, 오차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0에 수렴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0에 수렴하지 않을 때는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대략 0.003에서 뭔가 한 3배 정도 튀었죠. 자, 400, 500 사이클 정도에 그리고 유지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유지하다가 떨어지고 유지하다가 떨어지고 제가 봤을 때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 교정을 이제 하면서 뭔가 스위칭이 되면서 이제 스탠다드 가스가 이제 들어가고 다시 또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이러한 그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앰비언트를 연속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면은 장비에 큰 무리가 없다라고 이제 보면은 토프의 길이에 따라서 이 루트 민 스퀘어 에러는 길이가 길수록 점점 작은 쪽으로 이제 수렴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 싶으면 뭐 익스포트 옵션을 눌러서 자, 익스포트를 하면 되겠죠. 자, 세이브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매스카를 이제 했어요. 자, 요렇게 이제 해서 이제 매스카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되면은 자, 그 다음으로 자, 피크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피크를 이제 누르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은 자, 피크 아이덴티티에 대한 어떤 사항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커런트가 아니라 요거를 여러분들 이제 에버리지로 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에버리지. 커런트보다는 자, 에버리지. 아시겠죠? 자, 주요한 물질 몇 개만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봅시다. 아세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죠. 아세톤이 상당히 피크가 인텐시가 상당히 이제 높네요. 아무튼 에버리지로 해서 그런. 자, 그리고 자, 벤젠 79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요 앞에 뭔가 조그맣게 섀도우 피크가 이제 생기는 그런 어떤 특징이 이제 있네요. 그리고 자, 그렇지만 이제 정확하게 센터는 이 피크에서 정확하게 센터가 이제 수렴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벤젠, 그죠? 벤젠. 그리고 톨루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톨루엔은 이제 93 이 녀석이죠. 자, 요 녀석은 아니고요, 그죠? 요 녀석입니다. 지금 요 녀석인데, 자, 센터가 지금 93.06 그리고 로우, 하이. 이 로우 값이 요 로우 값입니다. 그죠? 이렇게 변하죠? 하이 값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렇게 하이고요. 이렇게 해서 대략 일부 하이드로카본유에 대한 것들이 좀 이제 잘 맞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여기 어떤 표준 물질을 이제 이용을 했는지 이제 모르겠는데요. 주로 이제 하이드로카본유가 주로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자, 하이드로카본유 CH 결합인 녀석들, 뭐 N 컴파운드는 거의 없었을 거고요. 혹시 CL 녀석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CL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클로로벤젠 또는 디메틸벤젠, 클로로벤젠이니까 대략 한 140 이쪽 140 네, 140 어딜까요? 이 녀석이네요. 이 녀석은 없네. 네, 아무튼 anyway, 그리고 200번 때도 뭔가 있다고 했는데 자, 표준 물질로 이용을 했었을 때 우리가 그 200번 때도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우선은 기존에 지금 여기는 사전에 정의된 그 물질들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물질이 있는지는 실질적으로 한번 더 정확하게 이제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피크. 이 피크, 에디트 피크 테이블에서는 계속적으로 피크를 넣고 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피크 쉐이프도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필요 없는 것들 있죠.
H3N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을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델리트 피크, 델리트 피크, 델리트 피크, 델리트 피크.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프라이머리로 이제 사용을 했던 이 친구만 지금 남아있는 게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요런 거 CO 그리고 N2 N2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리고 CHN도 필요 없을 거고요. 필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교정하지 않은 물질 그리고 불필요한 물질들에 대해서 다 제거를 해줍니다. 델리트 피크. 자, 델리트 피크. 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20가지 물질을 만약에 정성을 했었으면 여기 이 테이블에는 대략 21에서 22개 정도만 들어오면 됩니다. H3O 플러스하고 H3O 자 클러스터 이온들이 같이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클러스터 이온들이 같이 들어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으면은 이거를 세이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크 테이블 뭐 뒤에 하고 이름 뭐 20 날짜로 뭐 해주시던가 뭐 이름을 해주시던가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똑같은 물질을 이용을 해서 뭐 교정을 한다 또는 이걸 앰비언트로 하겠다 하면 이것만 가지고 나중에 정성 작업을 실시하면 훨씬 빠르게 그리고 불필요한 어떤 물질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도 적게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세싱을 하면 되고요. 자, 이 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우선 정리가 됐다 하고 하면은 이 밑에 이제 하단에 이쪽으로 옵니다. 자, 왼쪽 하단에 보면은 요 피크에 대한 어떤 사항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 트랜스미션도 있습니다. 자, 트랜스미션은 자동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 PPB하고 칼큘레이션이 바로 우리가 농도를 이제 할 때 계산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PI를 되면은 60 사이클로 이렇게 정해주면 되고요. 이 오른쪽은 체크를 안 해주는 게 농도를 이제 계산을 할 때 주로 이제 다 그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그 팩터들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다, 뭔가 좀 잘못이 있다, 그럼 여기에서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한 포인트에 대한 값을 가지고 다 계산을 하게 된다 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툴이 있고요. 툴은 의미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칼큘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가 프로세싱이 이제 되고요. 프로세싱이 되고 피니쉬가 되면은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너무 많은 물질들이 와 있죠. 자, H3O를 클릭 한번 해보고요. 네, H3O 로우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로우 시그널이고요. 이 친구를 우리가 로우 시그널이 아니라 보셔야 되는 게 이쪽에 있네요. 이 파일 컨텐츠라는 게 있죠. 이 로우 시그널 말고 corrective. 자, correct 시그널을 하고 Y를 누르면은 대략 프라이머리 아이온이 실질적으로 5.5 곱하기 2의 8승 CPS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로우하고 코렉트가 있는 그 차이는 그 뭐냐면은 실제로 로우 값을 이제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것이 저희가 프라이머리 아이온의 어떤 시그널 인텐시티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강하기 때문에 이 뒤에 후폭풍이 있죠. 한번 피크가 너무 세츄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네거티브한 그리고 또 이게 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자체가 거기서부터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인테그레이션을 했었을 때 이게 정확한 값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PTR 그 토프 매스에서는 주로 이제 그 아이소토프를 이제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라이머리 아이온도 실제로는 지금 19번에 있는 H3O 플러스가 아니라 21번에 있는 이 H3O 플러스 이온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보정을 해 준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 코렉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네, 코렉트. 자, 코렉트 보정이 된 이온의 값이 대략 5.5 곱하기 2의 8승 CPS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한 사항은 이제 농도겠죠. 실제로 이제 교정을 했었을 때 잘 됐나? 자, 벤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79번. 자, 79번 벤젠.
자, 벤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네, 벤젠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략 8ppb, 6ppb, 4ppb, 2ppb. 뭐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만약에 이대로 했다면은 거의 농도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대략 한 5%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로 측정이 된 것 같아요. 원래 표준가스하고 뭐 이 정도면 상당히 이제 양호한 그 수준이겠죠. 자, 그리고 자, 톨루엔 93번 톨루엔을 한번 볼까요? 톨루엔은 어떤가? 톨루엔은 이거보다 살짝 좀 높은 것 같은데요. 네, 톨루엔은 살짝 벤젠보다 이제 높네요. 자, 높게 이제 적용이 됐고요. 자, 그리고 또 뭘 했을까요? 벤젠, 스타일엔, 104. 네, 뭔가,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자, 아까 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만 했었으니까,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사항을, 자,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이제 보려면은,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이 구간을 에버리징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그 에버리징을 할 때는 여기 크리에이트 탭을 이제 눌러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크리에이트 탭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피크, 로우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이클을 봅시다. 베리어블을 아까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셨던 자, 벤젠. 자, 벤젠에 대해서 이쪽에 불러왔죠. 변수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해서 자, 에버리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네, OK를 눌러주시면은 set on이 아니라 set on을 하죠. 오케이.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new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선 여기까지 좀 하고요. 제가 지금 요 PTR 뷰어에 대한 버전이 조금 달라서 좀 약간 혼동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농도는 자, 요렇게까지 해서 뽑는다 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이 테이블에 없는 그런 어떤 물질들을 여기 이쪽으로 이제 넣을 때는 우리가 해당 매스 스펙들을 해당 매스 스펙들 뭐 이쪽에 뭔가 이상한 물질들이 뭐 있어요. 뭐 이런 물질들을 뭐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확대를 한 다음에 여기서 아날리저를 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날리저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원소를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쭉 이렇게 뭐 하시고 그 다음에 리스트 컴파운드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없네요. 하나도. 네. 네, 이쪽에 그럼 해당되는 건 지금 없다는 거고요. 자, 다른 데로 우선은 보면은 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아날리저 누르고 자, 리스트 컴파운드 누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그 녀석들의 원소 조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소토프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보통 그리고 센터하고 아이소토프 비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물질을 우리가 추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제가 모델이 좀 이 버전이 좀 달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